자, 그러면 먼저 뉴스 3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미국 시장이 근데 뭐 애매하게 어떻게 간 거예요? 그냥 뭐 열었나 닫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뭐 별 변동이 없었어요? 그냥 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한참 돌다 보니까 집 앞에 있더라. 맞아. 비유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뭐같이 막 네. 뭐 이렇게 주가들이 막 움직이나 싶더니 다 그냥 어디 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다 보합이었어요? 네,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그랬습니다. 다우존스는 0.02% 급등했고요. 네. 나스닥은 0.07% 급등했고요. 폭등이네. S&P 500은 0.24% 상승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다들 매크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잡힐 건데 오래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고, 이게 뭐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해야 된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인사가 전날 연설에서, 어제 장 없었잖아요. 전날 장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월에 또 이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좀 없더라. 그러니까 잘 안 잡히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이게 튀어오를 만한 재료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뭐 빠져야 되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 전에 인텔 쪼개기 한다 그래가지고 인텔이 16% 상승을 했습니다. 저 인텔 주식 조금 있거든요. 20주인가? 인텔. 그래요? 네, 네. 언제 사셨어요? 저 좀 됐어요. 근데 많이 물려 있었는데 이제 플러스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자기 주식 자랑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죠.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재료하고는 좀 달랐어요. 아, 그래요?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샀는데, 예. 이번은 쪼개서 가는 거라 이게 좀, 그러니까 인텔 주식 얘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생각했던 재료가 아닌 것이 나와서 급등을 해버리는 상황. 정프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는 게 아닌데 급등했죠. 예. 내가 생각하는 그 재료는 아직 살아있죠. 예. 그럼 안 팔아야지. 그럼 안 팔아야 돼요. 급등인데? 급등인데 안 팔아야 됩니다. 재료가 남아있다? 내가 생각했던 재료 나와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팔아야 돼. 일단 나는 내 주변 사람이 본전 회복해갖고 파는 거 그 꼴도 잘 못 봅니다. 좀 더 기다리면 한 번 더 폭락이 올 거예요. 그때 파세요. 얼마 전에 저희가 금 얘기하다가 네. 저희가 금 있냐 없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금? 네, 금 없는 것 같다? 일론 맞아요. 머스크가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를 보는 것 같아요. 왜? 어제 X에다가 포트노스의 금을 찾고 있다. 그 금은 미국 대중의 것으로 우리는 금이 거기에 있는지 알고 싶다. 포트노스? 네, 제가 포트녹스하고 뉴욕 연준의 금이 있는데 그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네.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뉴욕 연준에 있는 금이거든요. 네. 금이 있어요. 금이 있는데 금이 있다. 예. 네, 화면을 같이 보시면 금이 있습니다. 화면 안 나오나요? 거봐, 금이 없네. 있네. 금이 있습니다. 저렇게 저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금을? 근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 뒤에는 몰라요. 저거 수상한데. 수상하죠. 한국에 금 있나 없나 제가 한번 물어봤었죠. 네. 한국에 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없고, 이게 한국은행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1990년 이후 보유금에 대한 실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한 번 한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기 영란은행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냐면 보안 등의 사유로 영란은행이 2010년대 중반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영란은행에 금을 맡겨놨는데 네. 영란은행에서 보안을 이유로 우리 금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보안을 이유로? 네. 우리 건데, 내 건데. 내가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줘? 안 보여줘. 그럼 내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숫자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 한번 이제 허용을 한번 해줘서 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사단은 5월 23일 하루 동안 205개 대여금을 제외한 한국은행 보유분의 3.05%의 샘플 검사. 3%? 예. 3%만 보여줬다는 거네요? 예. 왜 세상은 다 3%야? 야, 3%만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맡긴 게 100인데 그 중에 100개 중에 3개만 보여줬다? 예, 괜찮은 거 아닌가? 그것도 내 금인지는 어떻게 알아?
예를 들면 저 대만이 맡긴 금도 있고 뭐 일본이 맡긴 금도 있을 텐데 그게 내금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정프로 그 금고가 따로 있나? 아니요, 이제 그쪽에서 내금이라 그러던데요. 아, 이 수상한데 이놈들이. 이놈들 수상해. 매우 수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거 음모론입니다. 이게 다들 아시죠? 네. 할 재미다 이거죠. 야. 하여튼 딱 이렇게 3%에서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바로 포트노스 세금을 찾고 있다. 야. 어마무시합니다. 네,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진짜. 첫 번째 뉴스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하고 미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났어요.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고위급 협상팀을 각각 구성을 하자. 그러니까 한 번 만났는데 일단 고위급 협상팀 러시아에도 구성하고 미국에도 구성을 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는 공조를 하자. 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했고요. 일단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안 왔습니다. 배제했습니다, 아예. 근데 이런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전쟁이 종식된 부분에도 그 당사자에 저희가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가 됐고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의 외교 공간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목적으로 양국 관계를 다룰 협의 메커니즘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대변인들이 많이 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에 동의할 수 있게 하는 세계 유일한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국무부 대변인이. 아, 그래요. 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동시에 신뢰할 수 있고 동시에 말 듣는 지도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뿐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정부 대변인이 얘기한 게 저는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뽑았네. 저도 좀 해드릴까요? 대단하네. 여러분 뭐 합니까? 네? 아니 이렇게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부족해. 그러면서 이제 루비오 장관은 그 유럽 연합도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거다. 그러니까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거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는 지금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실상의 당사자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 제재를 계속 하기 위한 회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U 재무장관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대러시아 제재 이행 안건이 포함이 좀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EU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로 하여금 스스로가 강자라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그 파병을 해버릴까? 이런 논의가 좀 있어요. 파병? 예, 우크라이나에다가 네. 그냥 아예 파병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럽 연합에서. 나토 예. 군을 나토는 이제 미국이 껴 있으니까 나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럽 군인들을 유럽 군인들이 가갖고 이제 이른바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이제 가서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의 참전을 하게 되는 그렇죠. 모양새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발이 되긴 했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데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하나 있었고 이게 사실 평화유지군을 파병한다라는 거는 전쟁에 참여한다는 모양새가 되고 이 부분들이 좀 다들 좀 반대를 좀 했습니다.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뭐 다들 반대를 하면서 여기서 그 파병 관련한 이야기들은 이게 뭐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방위비를 증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고 주변의 유럽에서의 견제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 방위 산업이나 이런 쪽들도 방위비를 증액을 했으니까 좀 좋지 네. 않을까 싶어서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유럽에서 그동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니까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거를 빨리 사갔었던 이유는 당장 급한 무기 때문에 그런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위비 증액하고서 이게 차분하게 그 방산을 확충하는 과정은 조금 더 그 영내에 있는 방산업체들의 거를 살려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유가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방산 회사 걸 사겠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그 어제 증시 같은데 이거 신문 기사에서 본 겁니다. 제가 이제 주가로 확인한 건 아니라서 네. 그 뭐 라인메탈이나 티센크루프 같은 독일 방산 기업이 한 14%, 19% 이렇게 올랐고 스웨덴 사브도 16%, 뭐 영국의 BAE 시스템도 7.9%, 뭐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도 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이 온기가 한국 방산까지 올지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건설 쪽이나 이런 쪽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재건에 관련해서. 예. 근데 이거는 적당히 나다 싶으면 빨리 손들고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재건에 참여하는 게 그냥 가서 껴주는 게 아닙니다. 가서 이제 그 뭐 지원을 얼마나 내가 했으면 그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우리가 그 총알 폭탄 얼마나 지원을 했으면 뭐 이런 거 이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어필을 하고서 그 해야 재건 사업에 좀 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기업도 기업이지만 정부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요즘에 윤지호 센터장이 건설주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건설주.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윤지호 센터장님이 이제 자유인이 되셨잖아요. 아, 그렇죠. 윤 대표님. 예, 그래갖고 윤센으로 그냥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윤센이 더 친근해 보인다. 그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네. 얼마 전에 계속 삼성전자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삼성전자가 딱히 뭐 모멘텀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산업의 관점에서. 네. 근데 그 윤센님이 그 삼성전자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일단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좀 모멘텀이 생길 때는 작은 호재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셨거든요. 예. 요새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워낙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들 좀 기분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뭐 그래 봐야 한 달 동안 6% 이렇게 올랐으니까 되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워낙 기운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호재가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그 HBM 납품하는 건이라든지 네. 납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뭐 이런 좀 약간 좀 조롱 섞인 얘기이긴 합니다. 거기에 뭐 파운드리 공장 좀 더 재개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또 자사주 소각 관련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자사주 소각 관련한 얘기들은 그 주주총회하고 엮어서 같이 나온 건데 예. 그 신임 사회이사로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님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사회에 그 너무 금융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니면 법 그리고 이사회라는 데에 또 그 뭐 전관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좀 약간 근데 물론 삼성전자 정도 사이즈 기업의 이사회를 그렇게 꾸리지는 않는데 그냥 그 정관들 약간 거마비 같은 거 주면서 나중에 필요하면은 로비할 때 쓰고 이사회에서는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사들이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야 경영진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많이 포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필요한 게 이게 삼성전자 정도 규모의 회사가 되면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뭘 하려 그러는데 뭐 몇 조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이게 끝전 뛰면 조잖아요. 그렇죠. 끝전이면은 몇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몇천억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번에 그 기술 쪽 사람이 3명이 이사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혁재 서울대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 나와서 퍼듀대 공학 박사 뭐 해가지고 인텔에서 좀 엔지니어를 활동하다가 200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그 신규 사내이사로는 전영현 그 부회장, 그 반도체 부문의 어떤 총괄하는 부회장이 들어가고 송재혁 반도체 부문의 CTO, 반도체 연구소장이 이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의 그 기술 전문가가 이사회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좀 관심사이긴 했습니다. 최근에 2심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사실상 대법원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서 이재용 회장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좀 이제 그래도 검찰에서 상고를 했으니까 그 리갈 리스크가 그러니까 법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들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리고 어저께 저희 그 퇴근길 라이브에
이마트 그 주주 제한하신 액트하고 경직개혁연대 나왔었거든요.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정용진 회장과 이명희 총괄회장은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기 임원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의사 결정을 하고 책임지고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게 등기 이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지 뭐 미등기 임원이면은 뭐 저랑 비슷한 수준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그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일부를 소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었는데 그 3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이렇게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취득한 거는 소각을 했고 추가로 5월 때까지 뭐 취득을 또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그 임직원 상여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 그러니까 주식 보상하는 거 기준 주식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을 위해서 5천억 정도를 매입을 했다 그러고 여기는 뭐 사도 이게 숫자가 커요. 길게 세야 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개 더하면 3조 정도의 주식을 네. 추가로 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 그 메리츠 금융이 자사주 매입 소각할 때 보면은 진짜 그 시장에 거의 물량을 말려버리려 그러나 싶을 정도로 막 매입을 했었거든요. 아주 예. 적극적으로 했었죠. 예. 그리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유통 물량이 엄청 많지는 않아 가지고 막 사들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무섭게 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서 주가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예. 삼성전자도 이런 모습들이 좀 그리고 그러니까 이마트 얘기 제가 어제 방송을 해서 그냥 드리는 얘기인데 특별히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주식을 사고 소각하고 뭐 이럴 때 얘기가 이제 그 직원들 상여 기준하는 거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마트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이마트도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자사주 보유분의 절반을 소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주들 액트에서 아니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면은 다 하지 왜 절반은 남기냐. 그것도 되게 참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남기냐.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예전처럼 이런 그 뭔가 주주환원을 할 때 주주환원이라는 거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떡고물 주듯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게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면은 대주주가 이거 뭐 백기사 써먹거나 아니면 상호주 형성하거나 이거는 일종의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은 대주주만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할 때도 좀 명확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네. 밝힌 거에 따라서 행위도 적절하게 일어나야 따라와야죠.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다 소각하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예를 들어 한 50% 소각하고 50%는 직원들 나눠준다. 그럼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직원들 나눠주는 목적으로 매입한다 그러는 거는 네. 대주주가 딴짓거리 할까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임직원들 보상해 주려고 그런다라는데 그러면은 유능한 인재들 많이 영입해서 기업 좀 잘 키우세요. 이거를 주주들이 반대하진 않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런 논리도 있긴 하더라고요. 직원들 나눠줄 돈이야 회사에서 번 돈으로 해서 나눠줘야지. 이 주식으로 나눠주면 회사가 줄 돈을 오히려 그걸로 후려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그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직원들이라도 나눠주는 것도 그래도 그런 거라도 하는 게 너무 낫겠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손익계산서에서 들어오는 거고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당기순이익이 장부상의 자산상 현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나눠주는 게 번 돈으로 나눠주는 거랑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 돈으로 주식 보상을 하는 근데 특별히 상충이 생기는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뭐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직원들 나눠주거나 하여튼 소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뉴스도 볼까요? 예, 그 지금 요새 그래도 국회에서 경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 관련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일단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15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감안을 한 것이다.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장기 재정 건전성 등을 다 고려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15조에서 20조 원 정도를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 얘기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국회에 출석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35조 원 규모로 추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 35조 원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해의 효과를 주게 된다. 올해 35조 써서 성장률 뭐 1% 끌어올렸는데 내년에 한 15조 이렇게 이제 좀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 그때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기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를 많이 쓰면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안 좋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한다. 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적절한 양이 한국은행이 볼 때는 15조에서 20조 원 사이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타겟을 정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에게 소비 쿠폰을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국내 GDP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7 정도로 가정을 했었는데 다시 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맥락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의 말이 그냥 단순하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 이게 지금 여야가 추경 관련해서 좀 논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류의 논쟁은 되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추경을 얼마나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이게 진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권이 좀 어려운 거는 항상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추경 논의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35조 원 정도 규모의 추경안을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5조 원 속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었던 지역화폐 사업에 15조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고 민생 회복을 위한 24조 원 정도의 세액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보면서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그러면서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 화폐 할인 지원 이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인당 25만 원, 기초수급자 사상위에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13조 원 규모의 사업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나눠주듯이 하지 말고 이 부분을 핀셋으로 딱 정해서 하자. 그러면서 고금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로 시급한 편상 분야를 이렇게 뽑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정부 여당은 미래 먹거리 그다음에 자영업자 요 두 개 집중해서 추경을 하자는 거고 지원을 하자는 거고 그다음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 이런 형식으로 좀 소비를 살리자, 내수 살리자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는 모양이군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추경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누구나 다 하고 있고 저도 이게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안 삭감해가지고 통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경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전 국민에게 25만 원, 뭐 20만 원 뭐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찍어서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R&D 쪽에 뭐 미래산업 성장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와 전문가들의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을 했던 부분들은 한 20조 원 정도가 적합한 것 같다라는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지역 화폐 같은 경우도 조금 지난번에 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부작용 같은 건 좀 잘 맞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무슨 마늘 가게 막 900억 뭐 이렇게 쓴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막을 수 있는 뭐 만약에 하게 되면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서
그렇게 뭐 깡하고 이런 친구들 좀 없게. 네. 예, 왜냐면 그게 소비로 가라고 이렇게 돌렸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막 거기 그 지역 화폐 깡 같은 걸로 엄청나게 그 사람들만 돈을 벌고 제대로 소비는 또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 안 드리는 게 하려고 좀 피해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한 마디만 좀 드리면 근데 뭐 저나 정프로님이나 박 팀장님 같은 사람들한테 25만 원 소비 쿠폰을 줘야 됩니까? 셋을 묶지 말아 주시고요. 아 그럼 정프로님에게 20만 원 소비 쿠폰을 드려야 됩니까? 줘야 박 팀장님은 그렇죠. 좀 그냥 없이 사는 네네. 그냥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아니 난 그냥 차라리 만약에 이제 저 소비 쿠폰을 줄 것 같으면 나는 그냥 한 40만 원 줬으면 좋겠어요. 25만 원 말고. 아 저는 그러면은 40 받고 20 더. 아니야 40이면 돼. 40? 왜냐면 삼성 무빙 스타일 게이밍 모니터가 지금 30만 원대로 나왔거든요. 아 39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좋네. 40만 원만 있으면 2천 원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40만 원 이상 줄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이 삼성 무빙 스타일 게이밍 모니터 이게 그냥 움직이는 TV 요 정도가 아닙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 당연히 TV 되죠. 그 다음에 모니터로도 가능하고. 모니터랑 TV는 이 주사율이라든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모니터 되는 거고 심지어 게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혁신적인 기능인데 요 조이스틱 있잖아요. 컨트롤러. 컨트롤러. 요즘 컨트롤러라고 하는구나. 옛날에 조이스틱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이렇게 딱 달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엑스박스 되고 플레이스테이션 얘네 다 됩니다. 스팀. 네. 그 스팀 아시네? 네, 스팀. 거기에 이렇게 게임이 요즘은 온라인으로 그걸로 한다면서요. 그렇죠.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1위. 옛날엔 그냥 뭐 이렇게 이만한 그 콘솔 사고 예. 했는데 이제는 그냥 거기 16,000원씩인가 한 달에 내면 그냥 거기 있는 게임들 다 한다면서요. 예.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 게임을 해서 6개월이 삭제가 됐어요. 너무 빠져가지고. 6개월 시간이 너무 없었지. 재밌어, 너무 재밌어. 요즘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컨트롤러까지 예. 함께 드리는 세트입니다. 마음대로 집에서 게임도 하시고 TV도 예.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삼성 무빙 스타일 게이밍 모니터 요 27인치짜리. 근데 게임 컨트롤러만 한 5만 원 할 건데. 무슨 5만 원이야. 이거 비싸요. 컨트롤러만. 비싸요. 이거 한 돈 10만 원씩 해. 컨트롤러가요? 예. 하하 저 의심병 저거. 근데 38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짜리 증정품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놀랐다는 겁니다. 괜히 놀라지 않잖아요 우리가. 요 삼성 이 게이밍 모니터 집에서 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넷플릭스 맞아요. 바로 이거 돌아가거든요. 넷플릭스보다 뭐 해야 돼? 우리 또 옛날에 좀 없는 경우에는 팝콘 먹었지만 예. 요즘 삶은 감자칩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감자칩도 준비했습니다. 자, 요 감자칩이 보통 감자칩이 아니에요. 요 제품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갖고 오시는 아니 진짜 나도 힘들어. 와 제가 지금 오늘 너무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왜? 와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니, 우리의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알려주면 그 필요감이 생깁니다. 잘 생각해봐요. 자, 집에 TV 없는 집 없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식탁이나 침대에서 움직이면서 볼 TV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 와이프 좀 자네들 나 혼자 밤에 게임 좀 할까 싶을 때 게임기 하나 사면 어떨까 생각했잖아. 근데 그 필요함을 내가 다 채워줬잖아. 거기다가 이제 감자칩까지 이렇게 드린다는 거. 감자칩. 요거는 스페인의 라 아부엘라 니에베스 감자칩입니다. 라 아부엘라 니에베스. 요거는 조금 있는 사람들이 먹었나 봐요. 좀 있어. 예. 헐리 같은 데서 요것도 이제 많이 사시는 분들 후기가 좀 있던데 요게 보통 한 6,000원 6,000 몇백 원 한 봉지에 그렇죠. 합니다. 예. 요거는 우리 흔히 편의점에서 사는 그 감자칩이 되게 얇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약간 두께감이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편의점에 산 거는 감자를 튀긴 건지 아니면 그냥 기름에 감자가루가 묻은 건지 좀 헷갈리잖아요. 너무 얇으니까 너무 얇잖아 그거 진짜. 네. 종이장처럼.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두께감이 있으면서 이게 감자구나. 얘는
감자 스페인의 그 이렇게 막 되게 고급스럽게 기르는 감자에 예. 지중해 그 뭐 천일염만 쓰고 고급 해바라기유로 튀깁니다. 그냥 파뮤 이런 걸 튀기지 않아요. 막 이 시중에 파는 거는 어떤 건 이거 휘발유로 튀겼나 싶은 것도 있잖아요. 맛이 이거 좀 약간 눅눅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바라기 씨유로 튀겼다는 거. 요거 6봉지에 12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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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12봉지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59,800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컬리에서 5,900원이에요. 현재? 네, 12를 곱하니까 7,800원. 그래요? 근데 여기는 59,000원. 아하. 이거 너무 딴 데 얘기하지만 너무 그럼 걔네들도 화난다고. 예, 이게 안 여러분 우리 비밀입니다. 컬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댓글에 오늘은 진짜 안 산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당신들 네, 그러지 서로 우리 좋게 갑시다. 네, 저도 뭐 여러분하고 시비 털 일 없고 여러분도 뭐 저랑 사이 안 좋아서 뭐 좋을 거 없잖아요. 굳이 뭐 그렇게 싸웁니까, 그죠? 네, 서로 좋게 하고 안 살 거면 조용히 사지 마. 네, 얘기는 안 할게. 안 사도 돼. 안 살 거면 대신 조용히 해. 근데 시비는 털지 마세요. 진짜. 자, 천재다, 천재. 네, 광고 천재. 무빙 스타일 게이밍 모니터 그리고 감자칩 여러분 필요한 이유를 이제 다 깨달으셨을 테니까 얼른 주문하시고 우리 권 팀장님은 내일 뵐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